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기상담 제3장 삶의 주기와 위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삶의 주기, 우리 인간은 삶의 단계, 주기별 그런 삶의 과제가 있고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상적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기별로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때 많이 다쳤다. 또는 유치원 다니다가 팔을 골절상을 당했다. 또는 초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운동하다가 다쳤다. 다치는 것 외에도 질병이 생겼다. 저도 20대 때 큰 사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삶의 단계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위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삶의 주기에 나타나는 위기 문제, developmental crisis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삶의 각 단계에는 위기가 있다. 예, 단계별로 그 과정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위기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불안이 심한 아이는 초등학교 가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삶의 단계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사를 자주 할 때 아이들은 적응하지 못해서 왕따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퇴보하는 심리적으로 고착되고 퇴보하는 그런 위기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위기. 우리가 한 성인이 된다는 거, 성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결혼 문제, 또 결혼해서 출산하는 문제, 또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만나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혼해서 또 재혼을 한다든지, 또 자녀의 출생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충돌 이런 것도 삶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기일 수 있고 빈둥지 현상, 빈둥지는 이제 자녀들이 가정에서 출가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집을 떠나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남아있을 때 그걸 빈둥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두 부부가 또 서로 역할 조정이라든지 친밀 관계 형성이라든지 두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죠. 또 남편이든 아내든 정년퇴직을 하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정체성 상실로 굉장히 소외감에 빠지고 두문불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삶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 건강 문제부터 경제적인 문제, 요즘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건강이 성치 못하고 돌볼 사람이 없다면 요즘에는 요양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심리적인 부담, 외로움, 또 홀로 남은 사람의 적응,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한도 없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 속에도 위기는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여성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K라는 여성은 20대에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게 되었다.
서로 좋아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으나 갑자기 남자가 사고로 죽게 되었다. 그녀는 아픔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렸고 또 30대 중반까지 많은 남성들을 사귀었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40대가 되어서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녀는 결혼의 꿈이 부서질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위기로 만약에 위기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담자로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여인의 두려움이 뭐고 불안이 무엇인가. 또 사랑하는 대상 40대가 되어서야 물론 상처가 많이 있지만 40대가 되어서야 이제 결혼하고 싶은 대상을 만났는데 전처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받아들여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두 자녀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사랑하는 대상인 남성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자 입장에서는 두 자녀가 있는데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지 또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양가의 두 자녀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아주 완강하게 대립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성은 상담자로서 위기 상담자로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 여인의 가장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성적으로 지금 어떤 감정에 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 결혼했을 때의 문제,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자기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상담자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아서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위기 상담은 이처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처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기 상담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단계에서 첫 번째 이제 결혼 문제와 위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혼에 따른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한 적응 문제. 결혼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현실에서 같이 살게 되면 연애할 때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닌데 가끔씩 만나서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장점만 볼 수 있지만 현실에 들어와서 함께 살 때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저런 면이 있었는가 서로 역할에 대한 적응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경제권을 잡는다 또 당신의 어떤 부엌의 문제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적응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결혼과 함께 위기가 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서로 잘 적응하면 위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갈등이 조금씩 만들어지면 점차적으로 위기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권의 문제, 두 사람이 다 같이 직장을 나갈 것인가, 한 사람은 집에 가정주부로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권의 문제, 경제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월급을 받으면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처음에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엌의 문제, 만약에 아내가 늦게 퇴근을 한다,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한다, 그럴 때 남편이 부엌을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 그 역할에 대한 조정이고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적인 적응 문제, 이것이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 문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함께 있을 때, 또 상처가 있을 때 성적인 문제가 서로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적인 문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서로 잘 적응하는 것이 문제고, 폭력이 없었는데 폭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적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부모와의 관계 문제, 연애할 때는 시부모가 잘 해줬는데 함께 생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지나친 간섭, 지나친 어떤 참여, 부부 사이의 간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정 부모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할 그런 위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결혼 전에 친구 문제, 결혼 전에 친구가 많았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을 때, 이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구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두 사람, 부부가 서로 친밀감을 만들고 서로 이제 부부 관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취약자는 문제로 다툰 남편과 아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방적이거나 쌍방적일 수 있다. 한 사람이 너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말을 한다. 그러나 쌍방적인 그런 대화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도권을 갖는 대화는 의존성을 만들고 또 민주적인 그런 관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경청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할 때, 자기 얘기만 할 때 잘 들어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의 깊이 문제로서 여러 간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우리 여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불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사업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선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외부 바깥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부부 간에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부의 위기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공허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기를 기대할 때 위기가 온다. 건강치 못한 배우자, 불안이 많은 배우자는 늘 상대방을 찾고 전화를 자주 하고 계속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공허감을 채우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간섭, 지나친 개인 심리 속에 침범하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감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을 때 인간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상담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와 감정들, 우리 상담자는 감정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떤 감정들을 내담자가 많이 품고 있는지 감정에 대한 긴밀하고 예민하고 또 아주 세심한 배려와 파악,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는 문제, 또 혼란된 감정, 뭐 이런 데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부관계 구조, 역할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과 거기에 관련되는 다양한 감정들, 혼란한 감정들, 분노, 갈등, 미움, 애정,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파악할 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오는 실망감, 예.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클 때, 그것에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감이 당연히 오겠죠. 이런 실망감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실망감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당혹감, 예, 기대하지 않았던 부부 간의 어떤 문제 속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한쪽은 기대했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매일 늦게 들어온다. 남편으로서 어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늘 배우자 아내를 홀로 둔다. 고독하다.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역할 감당을 잘 하지 못해서 당혹감을 갖는다든지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려 때문에 아내가 해야 할 일들까지 다 빼앗아서 과하게 과잉보호하고 과하게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당혹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에 대한 의존, 상실감, 부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실감, 한 배우자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와 갈등, 한 가족 또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 문제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인간은 친밀감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갈등 요인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주위에서 나타나는 위기 가운데 먼저 결혼 문제와 위기 문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나타나는 위기 문제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 결혼하면 삶이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혼에도 굉장한 많은 위기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다양한 위기들을 우리가 돕고 세워가고 성장시키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마다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관점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임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